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특검에 소환돼 첫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조사관 교체 요구와 조사 거부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는데요.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분 다 종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소환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오전 10시쯤 출석을 해서 지금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조금 전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은 한 9시 50분쯤 종료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지금은 아마 조사 열람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출석한 상황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조사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험난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소위 말해서 체포에 불응했던 그 대응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점심시간 이후에 조사가 3시간 중단되는 그랬죠.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기술을 이용해서 수사나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공수처라든지 경찰, 최근에 경찰의 조사에도 3번이나 불응을 했고 결국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본인들의 소위 말하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고소고발을 해놓은 당사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느냐, 나 이 사람한테 조사 못 받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총경이 당시에 예. 그 집행 담당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이분도 이제 논란이 되는 거지만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나를 조사할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 검사나 또는 수사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피의자가 수사하는 사람을 갖다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이게 달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기로는 아까도 이제 뭐 뉴스에 나왔지만 경찰이 조사를 안 받겠다. 예. 검사 불러라. 검사가 조사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결국은 검사 출신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소위 말해서 특권의식. 경찰에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이 아직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걸 또 한 번 엿볼 수 있는 측면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 다 사실은 포토라인에 서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본인은 끝까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출두하겠다 이런 것까지 비추어 본다면 결국은 명분은 본인이 고소고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법기술적인 측면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경찰한테까지 조사받아야 돼? 예. 이런 어떤 특권 의식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네,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오늘 조사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그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 조사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자, 이종근 평론가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다시 네,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 역대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 그래도 기자들에게 답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에 비추어 봐서 꼭 지하를 고집했다든지 또 오늘 포토라인에 정지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든지 하는 모습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위험, 그래도 남아있을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품격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오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아무리 범죄가 중하고 아무리 범죄의 상당성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변호인에게 변호를 하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조력을 해야 되는 그런 변호인에게 변호 행위의 일환으로 주장하는 것을 변협에 통보를 하겠다. 허위 사실로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변호사의 내용이 아무리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이 그래도 만약에 적시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행위 자체가 어떤 사익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뢰인의 어쨌든 지금 법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바깥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 정도의 어떤 의미를 벗어나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발 행위로 돌입할 것처럼 하면 앞으로 어떤 조력 행위에 상당히 또 뭐랄까요? 또 상당한 부분에서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피의자의 인권은 아무리 흉악하거나 아무리 뭐 범죄가 중대하고 하더라도 보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피의자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자, 오늘 점심시간 이후 오후 한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면서 특검은 플랜 B를 가동을 했습니다. 일단은 체포 저지 혐의 조사는 중단이 됐는데요.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추후에 조사를 재개하더라도 박 총경을 통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렇다면 다음번에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처의 체포 저지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조사는 다음번 소환 때 또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 특검 측에서 지금 이제 박 총경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박 총경이 또다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또다시 이제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제 요구하는 것처럼 그럼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다른 이제 검사보나 다른 검사가 와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에 대한 거부를 갖다가 이유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 조사가 뭐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호처 관련 직원들의 증거나 증언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묵비권을 행사했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향후 다른 증거를 통해서 진행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찰 조사를 갖다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이제 법리적인 그 대응.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오늘 조사 거부를 계속하면은 뭐 체포영장이나 또는 뭐 구속영장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사태로까지 나아갈지 이 부분은 다음 소환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특검이 조사자 교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절차적인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차, 쟁점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그렇다면 앞으로 체포저지 혐의 조사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저도 지금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거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니까 특검이 계속 그 고리로 삼는 게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겠다, 거부하거나 혹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하로 가는 것을 고집하면 물론 그걸 막았지만 뭐 막기 전에 지하로 가서 만약에 계속 그 지하로 그냥 들어가는 것을 고집하면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지금 소환의 국순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예.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간 동안 거부하는 동안 특검 쪽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지금 거부하는 거다. 소환을 거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을 또다시 집행하겠다. 즉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을 지금 올가맬 수 있는 어떤 고리로 계속 체포영장을 거론합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즉 집행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대기실에 있는 것이 결코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논리가 실제로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어떤 실제로 법리적으로는 집행하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고, 또 대기실에서 어쨌든 교체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 교체가 만약에 거부한다, 체포를 그러니까 이 지금 소환을 거부하는 거다라는 행위가 만약에 법리적으로 맞았다면 오늘이라도 어쨌든 오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텐데 또다시 법원에 냈을 텐데 두 가지 다 안 됐다는 건 법리적으로는 어쨌든 좀 불리하다라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제 논리 싸움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에 저는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것이 계속 팽팽하게 맞섰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영장 청구할 거야가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지금. 당신들 나를 지금 영장 청구하는데 못했잖아. 난 계속 거부할 거야.로 갈 테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물러갔고 만약에 특검 보나 또 다른 어떤 수사 관을 낸다. 근데 왜 못하느냐 하면 수사를 안 했거든요 특검이. 특검이 만약 원래는 특검이 20일 동안 조사기간하고 그다음에 특검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수사한 다음에 가장 정점 있는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그 수사를 한 특검보가 또는 특검 내에 있는 수사관이 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특검이 조 특검이 조금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빨리 결과 내야 되겠다. 당장 시작하자마자 대통령부터 지금 소환한다. 그러면 자신들은 수사 하나도 안 했으니 당장 조사실에서 묻는데 물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던 경찰이 해라라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이왕 그렇게 된 거 강대강으로 가면 아마도 그냥 공란. 못했다라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시는 것처럼 체포저지 혐의 사실 오늘 일단 조사는 결과적으로는 못한 상황이고 그 외에 오늘 국무회의라든지 외환 관련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단 어쨌든 진행된 조사 안에서 조사 총량이 그리 많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신문도 종료가 된 상황이 조서 열람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서 열람 그 내용 안에서의 쟁점은 뭐라고 좀 보세요? 사실은 조서 열람은 예. 본인 이제 피해자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타이핑을 치면은 예. 그 내용이 내가 한 말과 정확하게 그 기록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다르고 다르고 또 예. 단어가 다르게 쓰이거나 문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크게 법리적으로 뭐 다툴 여지는 없고요. 나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왜 이런 취지로 이 말이 돼 있느냐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이제 그 이제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이제 다르게 해석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구 하나까지 다 뜯어보니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조사량이 많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뭐 한 2시간을 넘긴다 그렇다면은 그 자구 하나하나까지 다 나는 이런 취지로 안 했는데 뭐 왜 이렇게 썼냐 뭐 이런 걸 따지는 아마 예. 그런 아마 시간이 될 거고요. 핵심적으로는 국무회의나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가장 쟁점은 우리가 지난 당시 총리였던 한덕수 당시 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실체적인 국무회의가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절차적으로 지켜졌느냐.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부의가 안 됐던, 서명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에 따른 뭐 그 법적인 논쟁은 향후 이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 차원만 오늘은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국무회의와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제 조서를 열람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쟁점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은 예. 특검 측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다 숨겼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체포 방해 뭐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방어를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방어가 들어가려면 국무회의 의견이나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게 외환 관련 문제이거든요. 국무회의 의견만 하더라도 사실 각 그 장관들이 각기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또 지난번 김용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국무회의 의결이 검찰이 낸 공소장에 국무회의 의결이 적법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속상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이 오늘 아주 결정적으로 막 뭔가를 질문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였고 결정적으로는 저는 외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건 언론에도 거의 별로 안 나와 있고 예. 실질적으로 내란 말고 외환도 함께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게 이 특검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남은 시간이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시간이 합쳐서 2시간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국무회의 의결 정도 하고 외환은 추가 소환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계속 저녁 시간 동안 특검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예. 오늘
빨리 12시 전에 끝내겠다. 그리고 추가 소환하겠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쟁점적인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굉장히 이 체포영장과 그다음에 체포영장 부분 그다음에 근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으므로 거기서도 쟁점이 없을 테고 근데 국무회의 부분은 이미 다 공소장에 이미 나와 있을 테고 하다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외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외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 증거를 갖고 이 부분은 몰랐지 하고 딱 들이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을 텐데 아마 추가 소환 때 예. 승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조사는 사실상 이제 오늘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과거에 공수처에 한번 간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첫 조사인데 첫 조사에서 심도 깊은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들, 그 진술들, 당시에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본인의 의견은 뭔지 이런 것들을 묻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향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소환 조사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소위 그 증거나 진술들과 어긋나는 부분이나 또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들이 좀 가려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또는 이제 체포 그 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빠른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나 또는 예. 답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외환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나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정황상의 증거 쉽게 얘기하면은 노상원 씨 수첩에 나왔던 거라든지 몇몇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 제보받은 것들 이런 것들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증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이런 그리고 거기에 또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마 이제 몇 번의 수사가 좀 이루어지고 향후 이제 소환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소환 조사 때의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 또 논리적인 대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오늘은 좀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아무래도 이제 주셨어요. 사실상 첫 조사니까요. 그럼 다만 이제 조서 열람을 하잖아요. 조서 열람이 그럼 얼마나 걸릴까? 12시 전에 끝내겠다는 얘기는 하기는 했었는데 다만 뭐 그 전에 대통령들 뭐 특검 때 사례 보면 6, 7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이랑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예. 그때는 제 기억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엄청 시간이 걸렸었는데 사실 되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 그때 한 7시간 뭐 이렇게 걸렸던 걸로 그렇죠. 기억해요. 전체적으로 질문에 진술 거부를 한 적 없어요. 다 진술을 했고 예. 그러면 이 열람조서는 다 자신의 진술 양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질문이야 다 들었으니까 그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답변에 어떤 부분에서 내 의도가 맞냐 틀리냐를 갖고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많이 걸릴수록 나중에 열람도 그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전에 한 1시간 조금 넘었고 그다음에 진술 거부하다가 다시 4시 45분부터 7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8시 25분부터 9시까지 9시 50분까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합쳐봤자 예. 5시간이 안 돼요. 한 4시간 정도 뭐 알차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다만 꼼꼼히 할 겁니다. 정말로 꼼꼼히 하고 그렇죠. 오늘 저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예. 지금까지 어떤 진술 거부권을 뭐 하거나 혹은 응하지 않았던 거와는 별개로 내 특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그렇죠. 특검에 해봤으니까 그렇다면 특검이 갖고 있는 어떤 전략을 사실은 굉장히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시간이 걸릴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진술거부만 하면 사실 몰라요. 어느 정도는 내가 답변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번 승부수를 띄워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장면은 하나의 어떤 서로의 만남. 이쪽은 이쪽대로 윤 대통령이 어떤 방어 라인을 갖고 지금 임하는가를 지금 파악하는 어떤 순서. 또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뭘 지금
결정적인 어떤 키워드로 갖고 있는가 예. 이거를 파악하려고 지금 진술 거부권도 하지 않겠다라고 나온 게 아니죠. 곧 나올 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조서 검토가 오늘은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술한 양 자체가 많지 않고요. 과거에 역대 이제 소위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을 때는 맨 마지막에 이제 진술 조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어떤 그 논리와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 한 자구 하나하나에 법리와 이 소위 그 자신들의 그 논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구 하나로 법리 해석이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오늘은 수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실관계 확인 이런 정도 끝났기 때문에 조서 검토가 굉장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알맹이 조사 시간이 5시간 남짓 별로 많지가 않았었고 특검팀에서도 오늘 중에 조사 마무리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또 애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추가 소환이 예고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추가 소환 시점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조특검은 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당장 모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예. 일단 몰아붙여야 되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감안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계속 받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재판 일정 빼놓고 다시 조율을 할 겁니다. 오늘 일단 만났으므로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요구하는 바를 특검이 어느 정도 지금 받아들이느냐를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르면 다음 주에 또 다시 이제 소환 날짜를 정할 테고 거기에 윤 대통령이 물론 반응을 하겠지만 그렇게 지금까지처럼 또 다시 막 뭐 거부를 한다거나 전혀 그런 태도는 아닐 겁니다. 윤 대통령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할 테고요. 생각해봤더니 지금 굉장히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체포방해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진술 사인 안 하겠다고 했어요. 아예 오늘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뭐 오후에 한 두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시간 남짓 그 내용만 아마 자기가 지금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거나 다 읽어보고 거부를 하거나 그런 시간이므로 뭐 얼마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거부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상관없는 거야? 아니야, 나 사인 다음에 할 거, 다음에 다시 할 거야. 아니면 이건 내가 얘기한 거 아니면 나 안 할 거야.라고 해서 거부는 되는데 다만 이것은 재판정에서 특검이 이러이러해서 이러했는데 이건 거부했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특검에서 추가 소환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측하고 다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체포 저지와 관련된 조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견 또 사실관계 확인이 오늘 하루로 끝나기에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에 출두해야 되는 날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저는 뭐 일주일 안에 또는 일주일 사이에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야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조사가 되고 나서 본인이 얘기했던 피의자가 얘기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들은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첫 조사고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므로 당분간은 굉장히 빠른 텀으로 짧은 텀으로 소환 조사가 한두 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과연 그런 추가 소환에 어떻게 응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소환 조사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재판에서 법리적인 논쟁으로 붙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검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검찰 조사나 여러 가지 특검 관련된 조사들이 이제 늘어지게 되면 법원에서의 소위 재판에 대응하는 것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논리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예를 들어 이제 체포 저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부를 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다만 이제 그 소위 절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저기 박종경 고소 고발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조사를 받냐 이런 식의 아마 그 법 기술을 이용한 조사의 지연이나 또는 항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은 높겠죠. 법 기술이라고 또 표현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뭐랄까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 출석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신경전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자, 일단 예. 윤 대통령이 지금 거부한 부분들,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예. 소환을 거부한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어떤 논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공수처의 수사를 계속 거부했잖아요. 예. 소환을 거부하고 또 진술 거부도 했잖아요. 그건 공수처가 내란의 수사권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일정 정도는 지기현 판사가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 구속 취소해서 사실은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상당히 따져볼 문제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서 구속 취소의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됐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어떤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경찰에 최소한 3번 응하지 않은 것도 소환 통보에 대한 어떤 그 문제, 송달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경찰이 아까도 계속 주장을 하지만 당장 체포와 관련된 그런 가해자, 그래 고발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 체포와 관련돼서 고발하는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은 그런 전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내란 특검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전제가 되고 있는 게 이번에 체포영장과 관련돼서 사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서는 상당성, 그러니까 범죄의 상당성, 소명성이 전제로 해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수월하게 나오는데 발부가 되는데 이번에 안 하면서 판사가 뭘 전제로 했냐면 소환에 응하겠다고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체포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해야만 합니다. 응하는 것이 체포영장 기각의 하나의 어떤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내란 특검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소환 거부와는 다른 양상. 그래도 적극적으로 비교적 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지금 좀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박 특검보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조사 중에 쓰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건 좀 예우를 갖춘 거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 내란 특검에 대한 또는 소환 조사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소위 그 홍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호칭도 뭐 피의자 또는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위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자극해서 소위 말하면은 뭐 극우 보수층 팬덤들이 소위 말해서 내란 특검 사무실 앞에서 뭐 집회를 한다거나 또는 항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내란 특검이 그거를 갖다가 무서워해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 또 그런 호칭 문제를 가지고 자극을 해서 괜히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면 소위 말해서 신경전만 더 거칠어지고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그렇죠. 사실관계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서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 이제 시작인 건데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 내용도 받지 못한 채 소위 말하면은 그 발언도 듣지 못한 채 이게 이제 소위 감정 대결로 나갈 경우에 수사가 이제 난항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괜히 불필요한 논쟁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는 소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그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게 아닌가. 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특검이 향후에 특검이 기소라든지 또 수사 결과로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호칭 논란보다는 정말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향후에 그동안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호칭 문제가 더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서 에너지를 빼지 않고 좀 유효한 진술을 좀 심기를 건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호칭을 쓴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사회부 기자 하면 예. 제일 뭐 이렇게 눈길을 가는 게 예. 그거예요. 이렇게 조서 쓰는 거 그게 낯설잖아요. 일반인으로 입장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영화처럼 막 진짜 뭐 반말하고 막 이랬어요. 뭐 어떤 피의자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떠한 진짜 피의자더라도 존중합니다. 존댓말하고 또 거기에서 씨라고 높여주고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피의자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최소한 어떤 예우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예우를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검찰들은 진짜 전부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그 태도를 갖고 더군다나 뭐 이번은 거부를 했지만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그러니까 오늘 영상실인데 뭐 피의자가 거부를 해서 사실 그 뭐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강행할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영상도 껐습니다. 근데 영상이 있다는 건 그만큼 또 존중하면서 이 신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뭐 대통령님이란 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모두 다 대통령님 하면서 사실 뭐 신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번이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 현재는 조서 열람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저희는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